여러분, 아직도 정부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는 환율이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석유 많이 써서 대금 결제에 달러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환율이 튄 거 같으시냐고요? 정말 아직도 대기업들이 외화 벌어와 놓고 환전 안 하고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거라고 믿고 계시냐고요? 진짜로 환율이 서학개미, 석유 사용량, 대기업들 때문에 미친듯이 오른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아직도 이런 뉴스 내용들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순진하다 못해 너무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정부가 하는 말, 언론에서 나오는 말, 전문가란 사람들의 의견,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만 그냥 그대로 믿고 생각이라는 걸 멈추고 계시니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함께 살펴보자고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그때 그 폭등을 아직도 아파트 분요의 담합, 부동산 스타 강사의 펌핑,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모략,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산의 가격,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기본 원리이자 핵심 중의 핵심인 수요와 공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부동산은 싹 다 거품이고 투기꾼들이 갭 투자해서 그런 건데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테니까 제가 일단 다시 환율 얘기로 넘어가서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걸 서학개미들 때문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이건 좀 짜치죠. 정말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많이 사서 그런 거면 유럽 주식은 사지도 않았는데 유로는 왜 오릅니까? 영국 주식 안 샀는데 파운드화는 왜 올라요? 싱가포르, 홍콩, 태국 주식들도 싹 다 매집하는 동남아 마니아 개미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런 건 그냥 핑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영향은 있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 달러는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 유로나 중국 같은 다른 통화권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금리 인하까지 시작되다 보니까 중국, 영국, 유럽, 호주, 일본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 빠진 미국 달러에 우리나라 원화는 더 미친 듯이 약한 거죠. 근데도 이걸 서학개미 탓하고 석유 사용량 탓하고 해외 수출 대기업 탓한다고요? 이런 마녀사냥을 여러분은 진짜 믿고 계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각 국가별 환율 현황을 쭉 설명 듣고 나니까 뭔가 정부와 언론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싶으시죠? 그쵸?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유를 어렵게 찾지 마세요. 정부와 언론은 진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경제의 기본 개념, 수요와 공급, 이걸로 보면 원화가 왜 약할까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럼 공급은 왜 많아졌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으니까요. 이건 M2 공급량, 그러니까 그동안 풀린 돈의 총량을 데이터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데 환율이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공급은 알겠고 수요는 왜 줄었겠어요? 당연히 원화를 계속 찍어내는데 그렇게 자신이 들고 있던 돈이 희석되고 녹아내리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싹 다 녹아내리기 싫으면 희소한 부동산으로 옮기거나 금으로 바꾸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미국 달러로라도 바꿔야죠. 유로로라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원화 수요가 계속 줄고 외환 보유고는 점점 말라가는 거죠. 정부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마음대로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현상들이잖아요. 부동산 상승도 똑같은 겁니다. 정부가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과거에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는 상황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갭 투자가 가능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다주택자들이 등장한 거지만 궁극적인 부동산 상승의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걸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풀린 화폐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이 연결되는 순간 정부가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화폐 가치 보존을 위해 이동하는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엄한 마녀사냥으로 정부나 언론에서 하는 말 믿고 그 집단, 그 사람, 기업들 탓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좌든 우든 정치인들과 정부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 국가들이든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놈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마치 해결사처럼 나서는 거예요. 매번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문제의 원흉이어도 늘 국민들, 기업들 탓하는 거라니까요. 자, 앞으로 보세요. 각국 정부들은 좌든 우든 모두가 똑같이 돈을 찍어내지만 그 와중에도 유독 더 돈을 많이 찍어낸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의 환율은 엄청나게 약해지고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해외 수입 식자재, 원자재 가격, 즉 생산 원가가 다 오르니까 물가가 시간차를 두고 치솟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점점 가속화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면서 원화를 다른 자산이나 외화로 바꿔서 자신의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걸 방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화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종이돈보다야 낫겠지만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에선 원화의 운명과 함께 그 가치 하락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희소한 서울부동산이라도 원화 기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얼마가 올랐든 글로벌 통화 기준으로 보면 결국 거기서 다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국가가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미국 주식 찾아내서 우량주 중심으로 사거나 S&P, 나스닥 지수에 투자해서 야금야금 인플레이션 방어했더니 이제 와선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 이미 몇 달 전부터 비트맥시들이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다 경고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대로 뉴스에 나오죠. 그러면서 슬슬 간보고 있습니다. 또 잡다한 거 다 정리하고 똘똘한 서울부동산 매수해서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거 막아놨더니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죠. 자기들 허락 없이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보세요. 결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정부가 만들어낸 화폐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아무리 피난을 가봤자 결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 발표하고 관련 법안 통과시키는 순간 개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어막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같이 정부가 손쉽게 통제 가능한 자산들은 그냥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 같은 거라니까요. 언제든 때려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인위적인 정책들은 결국 모두 다 시장의 역습을 막겠지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다릅니다. 개인 하드월렛으로 옮겨서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정부가 함부로 검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증권사 앱을 통해야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고요.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비트코인을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P2P로 거래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 전용 카드로 결제해서 매도라는 개념 없이 증권사나 거래소 통하는 거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바로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의 통제와 검열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래되며 자신이 모았던 소중한 돈의 가치를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대상을 우리는 진짜 돈, 건전한 돈, 사운드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부 마음대로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짝퉁이 아닌 진짜 돈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재산을 빨대 꽂고 쪽쪽 빨아가는 그런 나쁜 돈이 아니라 그걸 막아주는 건전한 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되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정치 집단이 권력을 잡든 무조건 나타날 이 보이지 않는 금융 억압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트코인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